어떤 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는지 모르겠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주인 B급밭이 혹시나 하는 그 책도 읽는 곳, 여기는 B급 책방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왜 하는 걸까요? 혹시 이에 대해 나름의 정답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수능? 학점? 졸업? 취업? 자격증 그 정도가 일단 생각나는데요. 물론 이 답변도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특정 시기에는 집중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러한 이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보다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운 이유는 없을까요? 저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후천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습관을 들였지만 이러한 습관을 유지할 근본적인 이유가 필요했었거든요. 특정 시기에만 적합한 이유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 그런 것들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뤄갈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출간된 프랑스 공부 덕후 철학자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서 저의 태도를 반성하게 됐고 또한 저의 방향성까지 다시 정립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그 책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공부하는 삶, 저자는 앙토냉 질베르 셀티앙수, 출판은 유유에서 담당했습니다. 오늘 저자는 프랑스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인데요. 그의 삶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덕후 기질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저자가 남긴 업적을 통해서 아주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중세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열혈 팬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는 1893년에 토마스 아퀴나스 연구진 르비토미스트를 창간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오늘 책 공부하는 삶 외의 대표적인 저서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토마스주의 철학 요강 등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심취해 있던 세르티앙주의 또 다른 별명은 세상에서 공부를 가장 좋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책 공부하는 삶은 세상에서 공부를 가장 좋아하는 그가 평생 동안 배우고 익히면서 얻은 것들, 공부에 필요한 정신과 조건, 방법들을 아주 상세하게 담아낸 책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책 목차에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반부에 해당하는 지성인의 사명과 지성인의 덕목장에서 공부하는 이유와 그에 필요한 조건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분명히 배울 점이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좀 상대적으로 도드라질 수 있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 책의 단점을 언급하는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공부하는 방법과 태도들입니다. 여기서는 인상 깊은 내용이 많았지만 그만큼 반성할 대목도 많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공부하는 삶에는 공부하는 방법이나 태도에 관해 인상 깊은 내용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까 한참을 고민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를 반성하게 만든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는 게 저의 진심을 다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정했습니다. 공부를 하도록 소명을 받아 성스러워진 지성인은 결코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지위가 무엇이든 혼자 있든 은둔해 있든 지성인은 개인주의의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고독은 활력을 불어넣지만 고립은 우리를 무기력하고 메마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연민, 자신의 위대함,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대감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부는 언제나 실용성을 염두에 둔다. 인류가 당신에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는 특정한 집단의 특정한 개인들을 골라서 그들을 어둠에서 빼내고 고귀하게 해줄 만한 것을 찾아라. 위의 내용들을 읽고 나니까 여태까지 책을 읽고 공부를 했던 저의 목적이 재미 이상의 목적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게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재미있어 보여서 관심이 생겨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훌륭한 동기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동기일 때나 좋은 거지 목적이 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정리하자면 동기가 됐어야 할 나의 재미, 나의 흥미가 어느 순간부터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제 공부에는 한계가 명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의 공부 태도, 저의 공부 습관에 확실히 안 좋은 점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문제 해결이라는 공부의 목적을 제시해주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당신에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라 라는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너가 지성인이라면 너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라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닿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방향성이 앞선 저의 한계였던 재미나 흥미와 연결이 된다면 더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의 문제점들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그 문제들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해석은 오늘 책 공부하는 삶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책의 전체 장수가 제 기억이 맞다면 40장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는 40개의 가르침, 40개의 생각, 40개의 새로운 배움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감상은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가와는 별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공부하는 삶에서 발견한 아쉬운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지향점에 따라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남녀 역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관련된 책 내용을 먼저 읽어드린 다음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소명은 다른 모든 소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능과 능력에 이성으로 판단해야 하는 일종의 내적 충동에 새겨져 있다. 소명은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의 제일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요컨대 소명을 들었다면 곧바로 신과 우리 자신에게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선호와 자연스러운 충동이 신이 준 재능 그리고 신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탐구하는 것뿐이다. 제가 읽어드린 내용 외에도 이 책에는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들어가는 내용이나 단어가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소명, 진리, 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나마 저는 제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신론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단어들은 조금 다른 단어들로 바꿔서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소명이란 단어는 삶의 목표로, 진리라는 단어는 좀 보편 원칙 그런 단어들로 바꿔서 읽으면 거부감을 조금은 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훨씬 더 나은 표현, 훨씬 더 순화된 표현이 있다면 그런 표현을 사용하셔도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책을 읽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지성인의 아내에게는 한 가지 임무가 있음을 지적해야겠다. 지성인의 아내들은 너무나 자주 이 임무를 잊어버리고 베아트리체가 되는 대신 씀씀이가 예쁜 여성이나 수다스러운 여성이 되고 만다. 모든 여성은 남편의 소명을 지원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의 사유를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는 대신 숭고한 것 편에 서야 한다. 남편의 염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찮은 것으로 남편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이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삶 모두에 대한 혐오를 그의 내면에서 불러일으키는 꼴이다. 혹시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비교적 최근에 올렸던 영상이죠. 책 소비 수업의 북리뷰 영상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생사는 남자의 일, 소비는 여자의 일이라는 논리가 이 문장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은 그냥 걸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도 더 마음에 안 든다면 그 페이지는 그냥 찢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세르티 함주의 책 공부하는 삶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쉬운 점 있는 건 분명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는지 모르겠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예쁜 댓글, 구독과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저는 책방주인 B급파치, 혹시나 하는 그 책도 읽는 곳, 여기는 B급 책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